빚이 얼마나 돈지 모르겠어요. 거의 차 팔았습니다. 진짜 이분 섭외하려고 친분도 아예 없는 분인데 진짜 그래서 어쨌든 섭외를 정말 열심히 했고요. 거의 가요계를 휩쓸고 계시는 핫한 작품 아이들의 프로듀서를 맡으셨었고 지금 이제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메인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계신 빅산초 작곡가님 섭외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예. 키가 많이 커지셨는데. 네. 오늘 탑승 좀 했습니다. 친분도 없는데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예, 그러게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이제 예의는 다쳤으니까 말 놓을게요. 네네, 그러시던가요? 그래, 편하게 하자. 예. 자, 이게 차값인가요? 아니 금이네, 금색이네. 금색이네. 아니 그래도 이제 먹겠어 이거? 예의는 차려야 되니까 오케이. 맛있는 거 먹으라고. 그래서 그냥 일반 감자튀김 좀 그러니까 치즈 그래도 좀 시켰어. 저 치즈 좋아해요. 근데 이거 아껴서 먹었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고마워요. 자, 그래서 우리 빅산초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 텐데요. 한 가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 타 채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채널인지 잘 모르겠는데 로고스? 그분 채널 저 잘은 모르지만 그분 채널에서 했던 얘기 같은 건 안 할 거예요. 로고스 그분 채널에서 했던 얘기 아마 안 해주시는 걸로. 네네. 최대한 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채널에 비교당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요? 그건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아마 빅산초님이 어디에서도 하지 않았던 정말 중요한 K-팝에 관한 굉장한 얘기들을 해주실 겁니다. 어깨가 무거우시네요. 이게 뭐 굉장한 얘기를 할 수 있네. 굳이 뭐 딴 데서 얘기 안 한 거라고 하기에 뭐 딴 데 나간 데가 없어가지고. 야, 유튜브 이렇게 하는 거라며 임마. 우리 유튜브 선배님 아니십니까? 그쵸. 저도 이제 유튜브 경험자로서. 아니 근데 뭐 야미톤 안 하는 거야 이제? 하죠. 하는데 좀 시간이 없어서 이제 기획만 하고 있어요. 시간 없는데 골프는 왜 치는 건데? 그거랑은 좀 다르죠. 뭐가 다른데?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죠. 네가 지금 골프 칠 때야? 운동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골프 칠 때냐고. 언제 치냐. 인스타그램에서도 너 골프 칠 때야. 여기서도 너 골프 칠 때. 아니 대체 저는 뭘 하고 살아야 되나요? 운동 좀 하겠다는. 안 돼. 우리는 모두가 놀면 안 돼. 지금 뒤에서 지금 후배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다고. 그냥 단순히 남 노는 게 꼴보기 싫은 거 아니야? 아니야. 나 빼고 행복한 세상. 아니야. 나 빼고 다 망했으면 좋겠다. 네가 경쟁자 없었으면 좋겠다며. 그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는 뭐 사실 약간 진심이에요. 그럼 나도 그래. 그래서 공연장 없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건 뭐 모두의 마음인 거는 뭐 사실 맞지. 우리 인트로 잘 뽑힌 것 같아. 죽인 거를 다시 깨워서 다시 죽이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또 이제 인성 논란을 이렇게 하면서 간단하게 우리 빅산초 자기소개 한번. 네, 자기소개.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자기소개인데. 그러니까 자소서 한번 제출 한번 해봐.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곡가 빅산초입니다. 지금은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 프로듀서로 재직 중이고 야미톤 뮤직의 대표로 지금 열심히 K-팝 음악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방송을 했던 분이 다르네. 톤이 달라, 톤이. 깨끗하네. 깔끔하고. 내가 봤을 때 오디오 나가는 거 자체가 약간 우상이 채널이랑 많이 다른 것 같아. 그런가요? 되게 우상이 채널에 약간 오디오가 조금 되게 좀 떠 있었죠, 뭔가. 이게 떠 있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우상이가 뭔가 유튜브 별로야. 아니 한 번도 출연 안 한 우상이는 왜 계속 언급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약간 어그로 끌어서 나와주길 바라는. 나와주길 바라는 거. 억울하면 나와. 그리고 이제 산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85년생 작곡가들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만나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하면서 많은 것도 배우고 공유하고 이러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의지하는 친구입니다. 굉장히 유연한 프로듀서고 실력 있는 프로듀서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여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극찬이시네. 감사합니다. 카메라만으로 왜 이게 겸손한? 그럼 나만 나쁜 놈 되잖아. 약간 그런 것. 약간 게임 잘하면은 막 지면 게임 같이 하네 말이야. 그 음악도 약간 음악 같이 하네. 약간 극찬 아니야 이거? 나 근데 실제로 그런 적 있어. 약간 외국 곡들 막 이런 거 들을 때 막 너무 좋으면 음악 같이 하네. 화가 나는 거지. 화가 나지. 너무 잘하니까. 그렇지. 리스펙에 대한 화가 나는 거지. 극찬 아닌가요? 극찬. 그렇지. 네, 저희는 클린한 방송을 오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순화해서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화가 많아요. 작업실 만들면서 화가 많아진 것 같아요. 좀 예민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좀 많았어요. 작곡가들이 이렇게 스트레스 많으실 때요.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지금 첫 번째 편은 이제 빅산초님의 어떤 그런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잡담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첫 게스트세요? 그런가요? 영광입니다. 진짜로. 오케이.
조건 없이 도와주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조건이 없나요? 그래서 저희 출연료를 많이 그래서 마련을 했어요. 물어보진 않았어요. 조건이 필요하냐고 물어본 적은 없는데 어차피 뭐 없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도 저희가 성심성의껏 뭔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준비는 안 해도 되는데 주소만 좀 제대로 알려주세요. 작업실 주소만. 회사 만든 지 얼마 됐는데 주소를 잘못 보내냐. 아, 무슨 IT 건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 커피숍을 말해줬는데 그 커피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치. 그래갖고 전화를 했는데 받지도 않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 앞에서 한 10분을 기다리다가 막 아저씨가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 계속. 그래서 저 막, 사람 누군가. 그래갖고 막 일부러 한 바퀴 돌리고 막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제작비를 아끼려면은 많은 촬영을 하루에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아 그럴 수 있죠. 저희 같은 이제 조조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제작비를 아끼려면 하루에 한 4-5편 제작해야 되거든요.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소 제대로 보내겠습니다. 예, 좀 잘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또 진지하게 음악 얘기를 또 우리 하는 채널이니까 저희는 이제 장난 같은 거 안 하고 굉장히 저희는 진지한 채널, 오케이. 굉장히 아주 음악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아시죠? 저희는 전혀 뭐 장난 이런 거 안 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 자, 대표작! 대표작 아 너무 많지. 아니 뭐 너무 많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곡들이 서운할까봐 이제 항상 대표작을 한 수십 개 이제 대표 중에서 이제 뭐 수십 개는 아니고 뭐 라타타가 이제 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좋아해 주는 노래가 아닌가. 여자아이들의 그 신화를 시작하게 만든 라타타. 그 다음 이제 또 어떤 대표작이요? 뭐 현아 빨개요도 있고요. 그 정도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뭐 유명한 노래 뭐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대답하는 곡들이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한 라이언, 라이언도 있네요. 세뇨리따. 야 많은데? 너무 많은데? 너무 겸손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딱 라타타 정도인 것 같아. 딱 쉽게 알 수 있는. 그건 이제 알아서 저희가 네네. 뮤비를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고 약간 그래도 좀 뭔가 작곡가는 다 그런 게 있잖아. 아 이게 내가 기대를 조금 했는데 기대만큼 잘 되진 않았지만 내가 되게 아끼는 곡 그런 게 있잖아. 글쎄요 그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 여자아이들의 오마이갓이라는 곡이 이게 이제 소연이랑 되게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만들었는데 이게 다른 곡들에 비해서는 성적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기대했던 것보다. 근데 아끼는 곡이다. 아끼는 곡이죠. 왜냐면 또 심지어 그 오마이갓 앨범이 잘 돼서 많이 팔려서 작업실을 제가 처음 그때 당시에 만들 때 그 대출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한 방에 대출 받고 첫 주에 그 저작권료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인쇄 들어오자마자 맞아, 너 그때 대출 75억 정도 됐나? 그거 다 갚았잖아. 그때 너 얘기했던 거 기억나. 아 돈을 이런 사람들이 오해를 해. 아니야, 너 그때 75억 정도. 죄송합니다. 이런 거 좀 오해를 해. 그래갖고 그때 오마이갓 앨범 나오고 그때 당시에 제가 작업실 옮길 때였는데 작업실을 만들면서 돈이 없어갖고 막 여기저기 끌어서 겨우겨우 만들어 놓고 그 앨범 인쇄가 나오면서 그 끌어온 걸 다 갚고 이제 소연이 사진을 걸었죠. 이 작업실은 네 거. 그래, 근데 나도 근데 우리 창겸이랑 같이 예지랑 유진이 한번 왔었거든? 그때 그 예지야, 너가 여기 지금 다 그렇지. 만들어준 거야. 유진아, 너 이거 해가지고 만들어준 거야. 그래, 얘기했었거든. 맞는 말이니까. 맞아요. 그럼 우리 아티스트 분들이 열심히. 어쨌든 그 오마이갓이 다른 곡들에 비해서 조금 이제 반응이 조금 덜했던 편이라. 좀 애착을 그쵸. 많이 했는데 네. 기대에 비해서 조금 더 그럼 거기에 조금 이어서 아티스트랑 이제 협업을 많이 했잖아, 너가. 네, 그렇죠. 전소연이라는 이제 걸출한 어떤 싱어송라이터 겸 프로듀서 역할까지 하는 친구랑 이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아티스트랑 협업을 했을 때 뭐 장점 혹은 뭐 단점 뭐 이런 게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장점은 되게 그거잖아.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은 현장직이잖아. 그렇지. 우리는 플레이어니까. 생산직이고. 그래갖고 그들만 갖고 있는 그 본능과 기질이 있어. 맞아. 얘네들은 작업할 때 그게 물론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소연이 같은 경우도 멜로디 하나를 만들 때 엄청 고민을 많이 하거든.
여러 가지 방향성과 이런 것들을 계산을 다 해서 곡을 쓰는 편인데 그 와중에 그 기질이 있는 거야. 본능적인 감각. 그치. 예술적인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곡에 나오게 되는 거야. 생산직들은 가질 수 없는 그 영역이거든. 아,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것만의 특별한 또 그런 그렇지. 게 있지. 맞아. 그런 것들이 되게 조금 엄청난 장점이 되는 것 같아. 서로 필요에 의해서 작업을 하는 딱 그런 경우인 거지. 어떤 아티스트들은 프로듀서의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이제 도움을 받는 거고, 프로듀서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술적인 감각에 도움을 받게 되는 거지. 그렇죠.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는 거야. 파트를 만들 때도 도움이 많이 돼. 그리고 또 워낙 이제 네가 장르적으로 여러 장르를 다 소화를 잘 하니까 또 그걸 같이 맞춰줄 수 있는 거고. 그건 맞잖아. 그럼 맞잖아. 아, 감사합니다. 왜냐면 대표곡들 아까 얘기한 것도 사실 여러 장르의 그거를 소화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뭐지? 유튜브라서 칭찬을 하고 있어. 그래?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당연한 거는 그래. 맞는 얘기는 맞는 거야. 창규민이랑은 최근에 계속 골프 치면서 욕만 먹으니까 이게 약간 적응이 안 되네. 지금 골프 칠 때야? 예. 단점이 있다면 단점은 그런 것 같아.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그런 아티스트를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런 게 있어. 뭐 뒤에서 숙덕거리거나 이런 얘기 중에 뭐 이제 하나인데 아티스트랑 곡을 쓰면 팔리니까 아티스트랑 곡을 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작곡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아티스트랑 곡을 쓰면 당연히 앨범에 들어가니까 아티스트랑 작업을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프로듀서나 작곡가들이 있는데 근데 모두가 그렇지 않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작곡가들은 그냥 대충 내가 쓰면 곡 들어가니까 라는 아티스트밖에 안 꼬이는 거야.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노는 거지. 그렇게 되면 사실 곡이 좋지도 않은데 앨범에 들어가면 이거는 평생의 치욕으로 본인만 아는 치욕으로 남는 거야. 근데 요새는 보통 회사 내에서도 근데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도 좋은 곡이 아니면 그렇죠. 사실 나오질 그런 못하니까. 경우 사실 곡이 안 좋으면은 뭐 이제 아티스트가 못 들어가는 했든. 경우들이 엄청 많이 있죠. 요새는 또 A&R 시스템이 많이 작동을 또 많이 하니까 그게 그런 속설들이 많아가지고 뭐 한간에서는 막 그런 것도 있었어. 데뷔를 하려면 뭐 아티스트랑 작업을 해라. 맞아. 뭐 맞아.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 되게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 그렇지. 엄청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 본인의 것들을 하나씩 양보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음악을 시작하게 되면 그거를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기회는 없어.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색채를 먼저 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이걸 시작을 그렇게 해버리면 영원히 그렇게 가는 거밖에 안 되는. 양보만 하는 거지 끝까지. 그렇지. 누군가한테 기대거나 종속하게 되면 그렇지.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 그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좋은 얘기네. 난가? 난가? 너는 아니지. 그럼 너한테 그 가장 큰 영향을 준 아티스트가 있어? 너의 음악 인생에서? 영향을 주는 아티스트. 뭐 시작이거나 지금이거나. 중학교 때부터 테디님을 엄청 좋아했었어. 테디, 블랙 레이블. 원타임 때부터 어. 그래갖고 막 백푸스를 신고 나오시는 막 백푸스를 오. 막 삭발 많이 하셨어. 나도 그 삭발하고 막 엄청 그렇게 오. 아예 내 우상이었어. 어. 어렸을 때 래퍼가 꿈일 때도 어. 항상 랩을 막 따라하고 그치. 막 이랬어요. 어. 근데 이제 음악도 점점 이렇게 계속 잘하시니까 예, 항상 나한테 조금 이제 롤모델이었던 것 같아. 아 저렇게 되고 싶어. 저런 음악을 만들고 싶어. 그런 거. 그래갖고 예전에는 좀 이제 애기 작곡가 때 그때 제가 집이 일산이었고 뭐 이렇게 작업실이 서울 왔다 갔다 할 때 꼭 안 그래도 되는데 YG 사옥을 한번 들러. 그 앞에서 내려갖고 이제 담배 한 대 피면서 태국님은 저기 계시나? 이렇게 이러면서 집에 간 적도 되게 많아. 그 조금이라도 그 기운을 받고 싶어. 그 기운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랬었죠. 너한테 영향을 제일 많이 준 아티스트이자 프로듀서가 그렇죠. 어. 이제 태국님. 그러니까 나는 너의 그런 점이 되게 좋은 건 것 같아. 진짜로 나는 그러니까 너가 그런 어떤 누군가한테 배우려고 하고 영향을 받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하여튼 유연한 그 자세가 되게 좋은 건 것 같아. 그러니까 나름의 고집도 있으면서 그 모습이 참 내가 그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음악 자체가 힙합이 기반이기도 하고 하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겠네. 그러니까 나는 굳이 막 내가 막 유영진 선배 막 좋아한다고 해서 막 SM 사옥 가고 막 이러진 않거든. 직접 영향을 받기 위해서 거기 가서 내 눈으로 그 어떤 사옥을 보고 한 번 더 나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런 거죠. 약간 예를 들어서 수험생이 서울대 가가지고 나 저기 갈 거야. 그렇지.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거잖아 사실. 아니 약간 그런 거야. 뭔가 나는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열등감 같은 게 늘 있었어. 항상. 예술가는 다 있지. 어떤 그 열등감이 늘 있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해소하고 싶었던 것 같아. 아 나는 못나지 않았어를 아직도 계속 그걸 증명하고 살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자꾸 보게 되고 좌절도 하지만 어떻게든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노력하고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좌절을 하잖아. 매일 좌절을 하고 매일 그 거절을 당하고 이런 직업이잖아. 스트레스를 뭘로 풀어? 아 대충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뭐? 제가 가끔 쓰는 방법이 있어. 내가 막 고기 까이고 막 너무 좀 안 좋을 때 빨리 안 좋은 사람을 찾아. 아 너보다 더 안 좋아. 약간 상겸이나 정훈이처럼 야 뭐하냐? 그래서 뭐 안 좋은 목소리가 들려. 그러면 이제 좌절하고 있는 목소리. 얘도 똑같구나. 나만 족 같지 않아. 약간 이렇게 위안을 삼는 거야. 그렇지. 모두가 똑같다. 그치. 약간 가끔 쓰는 방법이에요. 되게 좋은 방법이다. 가끔 쓰는 방법이에요. 모두가 좌절하고 있구나. 나뿐만 아니구나. 그 우상이도 가끔 통화를 하면 아 자기는 이런 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약간 그러면 안 되는데 좀 기분이 좋아. 위안이 되는 거지. 아 얘도 아, 와 무슨 얘기냐. 천하의 박우상도 힘들어? 약간 이런 아, 그렇지. 좀 약간의 위안, 약간 안도감. 약간. 나만 외롭지 않아. 근데 진짜 약간 거의 마약 같다. 너무 즉효약이다. 아 되게 이거 조금 한 방에 그걸 되찾을 수 있어 자존감이. 사람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네, 진짜. 아 근데 약간 좀 좋은 것 같아. 사실 우리도 되게 그렇게 왕래가 막 잦진 않잖아. 그치. 85년생 그 작곡가들이 맞아. 막 매일 보고 술 먹고 이러진 않지만 그냥 오랜만에 봐도 되게 편한 이유가 서로 이제 그 동질감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맞아. 계속 아 얘도 지금 뭐 족같았지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뭔가 어떤 라이벌 의식도 있으면서도 누군가 잘 되면 너무 기분이 좋고 맞아.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건데 안 좋은 소식도 듣기 좋고 좋은 소식도 듣기 좋고 아, 근데 그 말도 맞아. 그리고 나 이거 진짜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데 내가 너한테 댓글 맨날 달 때 있지. 네. 지금 골프 치실 때냐? 그쵸 나한테도 하는 얘기야. 어... 나 맨날 뭐 게임하고 나 삼국지 이런 거 하거든? 삼국지 이런 거 하면서 너 이제 골프 치는 거 보면 나 좋은 거야. 괜히 반가운 거야. 나만 놀고 있다. 나만 놀고 있지 않구나. 야, 이게 나만 놀고 있는 게 아니었어. 얘 지금 골프 칠 때냐? 이러면서 괜히 안 좋은 소식이잖아. 그것도 이제 이제 골프 치고 있네. 나도 좀 놀아도 되는구나. 막 이러면서 약간 사실 그런 거지. 그래요, 맞아. 그런 게 조금 맞아. 좀 도움이 돼요. 그래, 맞아. 어떤 나의 스트레스에 어느 정도 도움이 근데 돼요. 우리 사실 약간 서로가 무슨 일 하고 있는지는 모르잖아. 맞아. 그러니까 서로 음악 얘기도 안 하고 물어보지 그냥 않아. 아, 맞아. 안 물어보는데 너 요번에 그거 했어? 라고 아무도 물어보지 그치, 않아. 맞아. 뭐 어쨌든 간에 얘가 뭐 곡이 안 나오고 있다 이러면 좀 이제 안도감이 좀 들고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뭐 곡이 안 써진다가 제일 듣기 좋은 소리. 이게 완벽하게 이해했어. 딱 듣기 좋은 소리. 그래, 근데 이게 진짜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야. 아니 친구니까. 맞아. 네, 기분이 좋잖아. 뭔가 잘 되면 너무 좋은데. 그치.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을 때 맞아. 같이 안 좋으면 또 그것도 기분 좋고. 안 되는 것도, 그러니까 기분이 좋다기보다,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지. 전화했는데 나 여자친구랑 있어. 이 새끼 작업 안 하고 있다. 이런 느낌. 하지만 난 외롭다.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런 류의 동질감. 막 그런 건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요. 네,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내가 안 좋을 때 다른 안 좋은 사람들을 찾는 게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예요. 너 우리 유튜브 웃어? 왜 이렇게 예민하지? 그냥 아니 왜 입꼬리를 한쪽으로 올리면서 웃긴 일이 생각이 났다니까요. 갑자기. 재밌는 게 생각나요.